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27회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옳은 것입니다. 서식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억해 보니까 입주권이 매매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분양가가 5억이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등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종전부동산란.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그 다음에 리얼, 계약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맞죠? 조건, 기한은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빼고 다 옳은 내용이네요. 특히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용어정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외국법에 따라 X네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미국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 자격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이게 X네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아니라고 해서 X입니다. 즉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취직을 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 하더라도 명칭야를 불문하고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명칭야를 불문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고객할 때 객자죠. 고객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이고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주관적입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실장이 다시 말하면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을 떼먹고 도망가면 그건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의뢰인, 손님 입장에서 볼 때 중개사무소를 보고 맡긴 거니까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양도, 대여, 양수 다 안 되죠?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다 안 됩니다. 양도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모두 안 됩니다. 즉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빌리는 것도 안 된다.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전부 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행정형벌은. 다만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은 행정처분이 되지만 빌린 사람은 없어서 빌렸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서 빌렸으면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죠.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증이 없어서 등록증을 빌렸다면 빌린 사람은 취소 대상이 아니고 빌려준 사람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